자, 4주차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잠깐 비디오를 끊었거든요. 왜냐면은 발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연구실에 지금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중간에 비디오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제가 못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Producer Theory, 이 생산자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엘리멘트가 있거든요. 일단 생산자는 자신의 그 얼마만큼 그 사람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을 고용할 건지 그 인풋을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생산을 해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 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에 의해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과 이런 인풋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커스트가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웃풋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커스트가 필요한 거죠. 이 둘간을 묘사한 게 이제 커스트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 economy of scale은요.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average cost function이 보통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보통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U-shape을 이제 만들게 돼요. average cost function은요. 그래서 average cost function이 이 점까지는 이렇게 감소하고 이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반대 부분에서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이 cost function에 관한 거예요. 근데 return to scale은요,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인풋의 프라이스가 딱 고정돼 있을 경우에요. 그럴 때에는 이 return to scale이나요, 이 return to scale이나 그 다음에 average cost function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cost function에 관한 이 관계가요. 서로 간에 딱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딱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제 생각에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 profit maximization, 요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액션을 이제 선택하게 돼요. 소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얼만큼 살 건지, 그 자신의 수요 스케줄을 이제 given income, 그 다음에 given market price, 시장 가격이 딱 주어진 상태, 그 다음에 자신의 소득이 주어진 상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얼마만큼 수요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자,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약 조건에서 이제 하나의 액션을 결정하는데요. 생산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급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공급을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고용할 건지, 그 다음에 캐피탈을 얼마나 고용할 건지, 인풋을 한마디로 얼만큼 자기가 디맨드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주어진 인풋으로 이제 생산자는 이걸 이제 아웃풋으로 바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풋을 얼마만큼 수요하는지 그걸 우리가 액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웃풋 Q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인풋을 우리가 생산자가 수요할 건지 그걸 우리가 하나의 액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그냥 바로 아웃풋을 보는 거죠. 바로 아웃풋만 본 채 얼마만큼을 시장에 공급을 할 건지 그걸 또 액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firm의 액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풋을 얼마만큼 수요하는지 또는 아웃풋을 얼만큼 시장에 공급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액션을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을 이제 그 선택할지 그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이 profit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액션을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회사의 이제 profit이 나오는데요. 회사의 profit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얼마만큼 공급을 해서 얻는 수익 있죠. revenue요. 거기다가 그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cost가 있죠. 인풋이 들어가니까요. 그 cost를 차감한
그 X로 이제 프로핏이 정의가 돼요. 자, 이제 이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연 인풋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인풋을 얼마만큼 수요를 해야 될지, 아웃풋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아웃풋을 과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아웃풋을 공급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firm의 이 technology constraint. 만약에 인풋을 만약에 선택한다면요, 인풋으로 아웃풋을 바꾸는데 어떤 테크놀로지가 이제 필요하죠. 이제 firm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이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constraint가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발생하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시장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제약 조건을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은 firm이 기본적으로 input price, 한마디로 사람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임금 비용이요. 그 다음에 캐피탈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 rental price요. 이 price가 딱 고정돼 있어요. as given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풋을 고용해서 생산량을 만드는데 그 아웃풋을요. 그 아웃풋을 만드는데 그 아웃풋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죠. 하나씩 이제 팔 때마다 이제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아웃풋 프라이스도 역시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경쟁적인 기업 또는 competitive firms, 영어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competitive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주어진 우리가 이제 아웃풋 프라이스나 또는 인풋 프라이스를 이렇게 그냥 테이크하는, 한마디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일 힘이 없는, 자기랑 비슷한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어떠한 프라이스를 조정할 힘이 없는, 한마디로 시장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쟁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마켓 파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혼자 공급하는 그런 firm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건 이제 독점 또는 모노폴리라고 얘기하죠. 모노폴리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자기 혼자만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반도체를 공급하는 유일한 서플라이어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요. 그걸 고용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웨이지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애널리시스가 필요한데 여기서는요. 이 주어진 market constraint, 시장 제약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웃풋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인풋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웃풋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 프로핏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이제 시장에 얼마만큼 공급할 건지요. 자, 이제 요 Q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Q에 각각의 아웃풋의 유닛 프라이스, P가 나와요. 자, 요거 이제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죠. 시장 가격이요. 그 다음에 Q만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 요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cost function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비용이 아니고요. Q만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요. Q만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자, 이제 cost function이 되는데 우리가 이 C of Q, cost function을 차감한 요게 이제 profit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얼마만큼을 공급하냐 이거는 자, 요 Q를 이제 choose하는 요 quantity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expression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Q를 선택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인풋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인풋일 경우에는 만약에 L만큼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K만큼의 캐피탈을 이 사람이 수요했으면은 그러면 전체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냐면은 이제 생산함수에 따라서 자, 요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생산하면 그 각각의 유닛 프라이스 P를 곱해준 게 이제 전체 수익이 되는 거죠. revenue가 되고 그 다음에 L만큼 고용했으면 이 사람한테 W,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한테 W만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캐피탈 그 유닛에 관해서는 R을 곱해준 자, 요게 이제 전체 co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선택한다고 얘기할 때는 자, 이 expression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L과 K는 무엇인지요? 이 인풋 조합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아웃풋에 관해서 firm이 그냥 아웃풋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이거를 왜냐면은 그냥 first order condition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Q를 선택하냐면은 이제 이걸 Q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마켓 프라이스 P가 딱 고정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Q에 관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PQ를 Q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P가 나오는 거죠. 시장 가격이요. 그 다음에 C of Q를 미분하면은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두면은 우리가 이제 P-MC는 제로가 돼서요. 결국에는 P equal MC. 한마디로 얼마만큼 생산하냐면은 마지널 코스트가 정확하게 그 상품에 생산하는 그 상품의 유닛 프라이스랑 정확히 일치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어떤 변수에 관해서 극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first order condition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1차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1차 조건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2차로 충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펑션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펑션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U-shape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점에서 이 파란색 선은요. 극대화 값을 갖는데 그 조건이 처음에는 여기서 극대화를 갖는 이 점에서 미분한 게 제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미분값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데리비티브, 세컨드 데리비티브를 우리가 생각해주면 이 펑션이 f라고 하면은요. 그 선택하는 변수가 x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요. 0보다 작은. 이걸 우리가 f가 컨케이브하다고 얘기하죠. 오목하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임계점.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또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학에서요. 자, 이 임계점에서 0보다 작으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면은 그럼 이제 함수가 오목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임계점에서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분홍색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 자, 이 임계점에서 미분한 값이 제로긴 하지만 이제는 그 함수의 미분값이요. 도함수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이제 계속 그 기울기가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 세컨드 데리비티브를 우리가 써주면은 이게 이제 0보다 크게 돼요. 이 말은 결국 함수가 이제 컨벡스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2차 충분 조건, 극소화된 값을 찾는 2차 충분 조건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수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수학에 관련된 건 따로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뭔가 좀 까먹은 게 있다 그러면은 조명환 교수님 강의 노트가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오늘 조명환 교수님 강의 노트를 한번 리뷰할까 하다가 이거 리뷰하면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소비자 이론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냥 수학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냥 중간중간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시 요거 Profit Maximization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1차 조건만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2차 조건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2차 조건이라는 건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죠. 처음 미분한 게 0.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마이너스 MC의 프라임이 되죠. 자, 요게 0보다 작아야지 요 값에서 이 Q스타에서요. 결국 회사의 이윤은 극대화되는데요. MC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MC 프라임이요. 0보다 크다는 거죠. 이 말은 MC가 Q스타에서요. Q스타에서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C가 기본적으로 여기 증가하는 부분에서 MC면요. 증가하는 부분에서 프로핏이 이제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example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 존이라는 사람이 지금 잔디를 깎는 서비스를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price taker고요. price taker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켓 프라이스는요. 잔디를 깎는데 지금 마켓 프라이스는 에이커당 20달러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지금 cost function은요. 지금 이게 Q가 얼마만큼 잔디를 깎는지 그걸 양을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C of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profit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잔디를 몇 에이커의 잔디를 깎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그래서 전체 revenue는 20 곱하기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st를 차감한 0.1의 Q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걸 Q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20. 그 다음에 cost를 Q에 관해서 미분하면 0.2Q 플러스 10. 자, 이거 0으로 나야죠. 그러면은 0.2Q는 10이 되죠. 그래서 Q는 50. 자, 그래서 Q스타가 50이 돼요. 자, 여기서 실제 marginal cost가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marginal cost는 0.2Q죠. 그래서 지금 MC of Q는 0.2Q 플러스 10이거든요. Q에 관해서 계속 uniformly,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스타 50이 실제로 profit을 maximize하는, 극대화하는 그런 점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요, profit maximization 이 컨디션을 알게 되면은, 과연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얼마만큼을 공급하는지요. 주어진 생산자나 주어진 회사가 시장에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우리가 그 공급 곡선에 관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 먼저 생각해 볼까요? 단기에서는 아까 컨디션이 이제 marginal cost가 short run marginal cost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short run marginal cost curve가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을 과연 생산하냐 주어진 프라이스에서요. 만약에 현재 시장 가격이 P2예요. 그러면은 이 P2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읽는 방법이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읽는 거죠. 왜냐면 프라이스를 Y축에 놨으니까 주어진 P2에서요. P2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생산하냐? 요 SMC랑 정확히 만나는 자, 여기 Q2 스타 요만큼을 생산한다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스가 P1이다. 그럴 경우에는 Q1 스타만큼 생산하고 프라이스가 PS다. 그러면은 QS만큼 생산하는. 자,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marginal cost 단기에서는 단기 한계 비용, 장기에서는 장기 한계 비용이요. 우리가 장기에서는 그냥 장기라는 말 빼고 그냥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자, 요 marginal cost가 결과적으로 회사의 공급 곡선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공급 곡선이 되냐면 공급 곡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과연 주어진 생산자나 회사는 얼마만큼을 공급할 건지 그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주어진 회사는요. 얼만큼 공급하냐면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큼 공급하거든요. 그럼 그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과 마지널 코스트가 정확히 만나는 점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마지널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이 되버려요. 자, 근데 이 전체가 공급 곡선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 이유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지금 Q만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firm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전체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PQ에다가 전체 revenue에다가 이제 단기 그 비용을 빼줘야죠. 그래서 short run cost function은 이제 short run cost function을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자, 이 short run cost function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냐면은 전체 variable cost나 fixed cost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단기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딱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비용과 그 다음에 가변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 계속 S를 한번 써줄까요? short run을 강조하기 위해서 SVC 그 다음에 SFC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L과 K를 우리가 인풋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면요. 고정 비용은 단기에서 기본적으로 캐피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K가 딱 이렇게 픽스 되어 있는 거. SFC는 요 R에다가
딱 주어진 그 캐피탈의 딱 양이요. 요걸 이제 빼준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거를 이제 PQ-SVC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Q를 앞으로 빼주면은요. 그러면은 PQ는 이제 P가 남죠. 그 다음에 SVC는, 한마디로 가변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퍼스티브한 양을, 그러니까 퍼스티브 아웃풋을 만약에 시장에 공급한다. 실제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이윤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공급을 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Q를 만약에 0으로 선택하면요. 그러면 앞에 게 날라가죠. 이 앞에 텀이 이제 날라가거든요. Q에다 제로 집어넣으면 이제 날라가죠. 그럼 이제 남은 비용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고정 비용. 왜냐면 이 고정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벌써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빌딩을 임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그 임대 비용은요. 계속 내야 되니까. 월세는 계속 내야죠. 그래가지고 그 월세 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자본에 대한 그 렌탈 프라이스, 그 렌탈 비용은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RK 어퍼벌 만큼 이제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연 생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언제 이 사람이 생산을 하냐면은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요 브래킷 안에 있는 자, 요 표현이요. P-SAVC가 한마디로 현재 시장 가격이 SAVC보다 크면은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하고요. 만약에 프라이스가 낮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안 하겠죠. Q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죠. 자, 근데 이 SAVC는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자, 요 커브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SAVC가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이 여기 PS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장 가격이 이 PS보다 낮아버려요. 낮으면은요. 그러면은 회사가 어떠한 퀀티티를 선택하든지 간에 결국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프라이스가 현재 이 PS보다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퀀티티를 잘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을 공급하냐 이거는요. 현재 주어진 프라이스가 이 PS보다 낮냐 높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 PS는 뭐냐면은 SAVC의 가장 낮은 점이니까요. 이 가장 낮은 점은 marginal cost가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average cost든 average variable cost든 이 제일 낮은 지점이 marginal cost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price가 PS보다 낮으면은 생산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PS보다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 marginal cost를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주어진 프라이스, 그러니까 Y축을 봐야죠. 만약에 프라이스가 0부터 PS 사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생산을 안 한다는 거는 Q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Y축을 따라서 자, 요게 이제 생산 곡선이 되고요. 프라이스가 PS보다 낮은 지역이요. 근데 프라이스가 만약에 PS보다 높다? 그럴 경우에는 마지널 코스트를 따라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초록색 선이 이제 이 회사의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장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곡선들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AC가 있죠. Average Cost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AVC, AFC 이런 걸 나눠줄 필요가 없죠. 장기니까요. 그 다음에 Marginal Cost가 AC의 가장 낮은 지점 여기를 통과하죠. 그러면은 이 지점 만나는 지점의 Y축 자,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PL이라고 잡으면요. 롱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임계점이 되는 거죠. 그 threshold가 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price가 이 PL보다 낮다.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전체 profit이 이제 PQ에다가 C of Q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Q를 앞으로 빼주면은 P-AC of Q가 되는 거죠. 만약에 price가 이 PL보다 낮다. 그러면은 Q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간에 AC가 항상 커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PL보다 높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각각의 프라이스에 관해서 마지노럴 코스트가 딱 만나는 이 MC 커브를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프라이스가 여기다 장기적으로 프라이스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P1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생산하냐면 딱 만나는 점 여기 Q1만큼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장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단기에 그리고 장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marginal cost curve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에서는 AVC 평균 가병 비용보다 프라이스가 더 낮다 그러면 생산을 중지하고요. 장기에서는 average cost보다 프라이스가 더 낮다 그러면 생산 중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example에서 이거 지금 example의 번호가 좀 틀렸는데요. 3.6에서요. 3.6에서 그 컵 더글라스의 단기 비용 곡선을 우리가 유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3.6에서 우리가 유도한 거는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 일반적인 알파를 두고 나서 우리가 단기 비용을 유도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정확하게 2분의 1이면요. 그러면은 단기 비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연습 문제로 제가 한번 내비둘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냥 알파가 2분의 1일 경우에는 단기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기의 한계 비용, short run marginal cos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average variable cost가 언제 제일 그 최저값을 갖는지, 그 제일 그 lowest point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갖다가 놓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죠. 자, 근데 평균 비용은요, 평균 가변 비용은요, 지금 여기서 RK는 여기서 RK는 fixed cost고요. 그 다음에 Q에 관해서 의존하는 거는, Q에 관해서 dependent 하는 거는, 자, 여기죠. 이 variable cost요. 이게 SVC, 이거 SFC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Q에 관해서 나눠주면 우리가 이 표현을 갖게 되죠. 네, marginal cost 왼쪽에 써주고요. 그럼 이게 언제 갔는지 생각해보면 QS가 제로인 점에서 갔죠. QS가 제로인 점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C가 평균 비용이요. 평균 비용이 Q에 관해서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모의 비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Q에 관해서 AC가 이게 증가하니까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면은 단기에서는 K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L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L의 지수가 지금 0.5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DRS인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L을 만약에 2배 늘려요. 그러면은 생산량은 2배보다 작아져요. 왜냐? 지수가 0.5기 때문에요. 딱 square root of 2 요만큼 1.4만큼 증가하겠네요. 그러니까 인풋을 증가하는 것만큼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DRS가 돼요. DRS라는 건 기본적으로 cost function이 이렇게 컨벡스하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 cost function이 컨벡스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AC는 기본적으로 Q에 관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규모의 비경제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되고, 마지노럴 코스트는 그거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요. C, 그 다음에 여기 AC가 되니까, 만나는 점은 0에서 만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프라이스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생산하죠.
그래가지고 단기 공급 곡선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P랑 MC랑 만나는 지점. 근데 MC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Q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그럼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자 해석은 주어진 프라이스가 현재 얼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서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그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웃풋을 선택하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자, 이제 과연 인풋을 선택할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인풋으로 우리가 다시 이 프로핏을 정리해 주면은요, Q는 생산함수에서 그 F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st는요, L만큼을 수요하면은 WL만큼의 비용이, K만큼 수요하면은 RK만큼의 그 자본 비용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더해준 게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전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Q 하나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수가 하나죠. 얼마만큼 시장에 공급할 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풋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요.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예요. L과 K죠. profit function이 예전에는 Q를 선택할 때는 Q에 관한 function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input을 선택할 때는 profit이 L과 K에 관한 function이죠. 변수가 두 개일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지요. 자, 역시 조명환 교수님 노트에 이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노트 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지금 여기서는 변수가 되게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아무튼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함수가 볼록한지, 컨벡스한지, 오목한지 알 수 있냐면은 요 d 제곱,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헤시언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요 헤시언 매트릭스가 양의 준정보, 영어로는 positive semi-definite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의 준정보라고 하면은 함수가 볼록 함수, 그 다음에 음의 준정보 negative semi-definition이면은 함수가 오목 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 수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경제 수학 그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과연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그 논의를 위해서는 자, 이 헤시안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두 번 미분한 거를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쓴 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에는 어떤 걸 써주냐면은 일단 L에 관해서 프로덕션 펑션을 두 번 미분해 준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 노트에다 설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profit을 L과 K에 관해서 어떻게 maximize 할 건지 이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헤시안 매트릭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일단 잠깐만, 이 헤시안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요, pi of q일 때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퀀티티를 찾냐? 그러면은 첫 번째 미분한 거 0으로 놓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를 과연 0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이걸 이제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이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파이 오브 q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함수가 오목하기 때문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두 개니까 이 profit function은 일단 기본적으로 L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줘요. 그리고 0으로 나요.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미분해줘요. 편미분. 그 다음에 또 0으로 나요.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first order condition이 돼요. second order condition. 2차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를 봐야 되는데요. 헤시안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 파이 LK라고 두면은요. 요거를 L에 관해서 일단 두 번 미분해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subscript로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편미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L에 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L제곱이요. 그 다음에 다음 이 원소는 뭐냐면은 L을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미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는 반대로 K, L,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원소는 pi, K, K.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펑션을 L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해 주면은 한 번 미분한 건 뭐냐면은 P에다가 FL이죠. 마이너스 W가 되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니까 P에다가 FLL이 되죠. 그 다음에 FKK는요. P에다가 FKK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 LK. 자, 요거를 K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요. P, F, LK가 되죠.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주고, 그 다음에 L로 미분해 주면요. P, F, KL이 돼요. 자, 요거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요거 그냥 각각 편미분하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P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P를 전부 다 빼줄 수가 있어요. 요 P를, 요 프라이스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시안 매트릭스를 F에 관한 이런 2차 도함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펑션이 언제 오목한지, 변수가 두 개일 때 언제 오목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오목하냐면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일 때요. 만약에 헤시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은 그러면은 파이가 글로벌리 컨케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차 조건을 만족하는 요 점 L과 K에서 이 값이 전체가 극대화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요 원소만 딱 하나 잠깐만. 요 원소만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것만 제일 먼저 딱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FLL이 과연 0보다 작은지요. 자, 이 결국은 FLL이 0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이것만 딱 떼놓고 보고 이제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트릭스의 이거 뭐라고 하죠? determinant, 판별식이라고 하나요? 이 행렬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수학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자, FLL, FKK, 마이너스 FLK, FKL. 보통 2x2 매트릭스의 판별식은요. 이걸 보통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의 determinant는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돼요. 이거 A 곱하기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요. 요거 아마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교육 과정에서는 행렬까지 이제 딱 문과 수학에 딱 들어갔거든요. 간단한 행렬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이거를 대학 때 배웠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요. 어쨌든 제가 경제 수학에서 확실히 이걸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2x2 매트릭스는 어쨌든 2x2 매트릭스의 determinant는 이렇게 돼요. 이제 3x3다.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쨌든 자,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요. 부호가 처음에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는 0보다 큰 거.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이 판별식 잠깐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FLL, FKK 첫 번째 거를 놔두고요. 두 번째 거 FLKKL인데 우리가 편미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 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교차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L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K로 미분하고 그 다음 이게 FLK죠. 그 다음에 FKL은 처음에 K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L로 미분하고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값이 같거든요. 그래서 LK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0보다 큰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FLL은 뭐냐면은 FL은 MPL이죠. 이걸 한 번 더 L로 미분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한 명 여기서 더 고용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productivity는 그 marginal 그 product는 증가하죠.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가는 스피드죠. 이거는 보통 0보다 작거든요. 처음에 사람 한 명 고용하면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프로덕트는 확 증가하지만요. 거기서 한 명 더 고용하면요. 한 명 더 고용하면은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마지널 프로덕트는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사람보다요. 마찬가지로 F sub KK, 요 MPK를 K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예요. 이것도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한 개 생산물의 체감의 법칙,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둘 다 음수니까 그 음수의 곱이니까요. 0보다 크죠. 요거는 첫 번째 거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언제 0보다 크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F sub LK가 만약에 너무 크지 않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이 헤시안 매트릭스는요.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션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F sub LL 첫 번째 조건 이거 0보다 작죠. 왜냐면 MPL은 감소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 이게 언제 만족하냐면은 F sub LK가 너무 크지 않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F sub LK가 너무 크지 않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풋의 그 complementarity가 한말 두 가지 그 인풋의 그런 보완성이요. 너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헤시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션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걸 놓칠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녹화하기 때문에 반응을 볼 수가 없죠. 이게 정말 녹화의 약간 그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이거는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간 이유가 저번 Q&A 세션 때 제가 질문하는 걸 딱 받아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상당히 많은 걸 이해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게 너무나 투머치다 이거 너무나 좀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 정도 디스커션은 학부 수준을 벗어난 건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요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요. 자, 그래서 헤시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시다 그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래서 결국엔 언제 성립하냐면은 F sub LK가 너무 크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윤 극대화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윤 극대화의 솔루션은요, 우리가 이제 요소 수요 함수, 과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고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캐피탈을 얼만큼 고용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요소 수요 함수, 영어로는 factor demand func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은 cost minimization에서요. 주어진 quantity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요. 얼마만큼의 레이버를 수요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캐피탈을 수요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이었죠. 이거는 Q에 자 여기 보면은 얼마만큼의 생산을 원하는지 이 target quantity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관한 function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factor demand function은 뭐에 대한 function이냐면은 주어진 market price. 현재 지금 내가 만약에 Q만큼을 공급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 P에 관한 function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market condition, market price 또는 market environment.
시장의 어떤 그런 환경,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의존하는 그런 펑션이 돼요. 자, 요게 그래서 unconditional이라는 얘기가, conditional, unconditional 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conditional은 요 Q,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에서는요, 이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에서는 한마디로 그 market environment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독점 기업이든 competitive firm이든 그 다음에 현재 마켓이 프라이스가 얼마이든 나는 지금 딱 주어진 게 난 Q만큼을 생산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어진 Q에서 그걸 최소한의 비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수요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이고 factor demand function은 market environment에 영향을 받아요. 프라이스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unconditional factor demand function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건지가 이 market environment에 이제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arket environment에 따라서 이 quantity를 이렇게 adjust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사로부터 그런 어떤 그런 permission을 준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예요. unconditional 의미는요. 조건이 없다. 이거는 한마디로 회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condition이라는 얘기는 이 market environment는 상관없이 딱 정해진 production schedule Q 그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요해야 되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제 생각에 비디오가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에 남은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